기껏 맨시티의 빌라까지 잡아놓고서 유로파에선 갈라타사라이한테 3대2, 리그에선 입스위치한테 1-1. 강팀에게 어렵게 따온 승점을 약팀만 만났다면 퍼주고 있는 꼴이라니 니들이 무슨 의적이라도 되는 거야? 그래도 해적이나 토적보단 의적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마음씨 따뜻한 이미지가 우리 토트넘과 어울리기도 하고 우승도 못하는 것들이 마음씨만 따뜻하면 다야? 벌써 리그 11라운드가 지난 상황에서 고작 노팅엄이 5등에 올라있는데 무려 토트넘이 10등이라니 이래가지고 우승은 고사하고 챔스라도 나갈 수 있겠나? 지금 노팅엄 무시한 후 프리미어리그 단독선두 리버풀에게 유일한 1패를 안겨준 게 노팅엄이라는 거 모르누? 누누 당신이 여긴 뭐하러 온 거지? 설마 고작 노팅엄이란 말에 발끈해서 깽판이라도 치러 온 건가? 성적이 좋은데 깽판을 뭐하러 치누? 명색의 빅식스라는 토트넘이 꼴랑 10등밖에 못하고 있으니 이때다 싶어 놀리러 온 거 아니겠누? 내가 비록 토트넘에선 고작 4달 만에 경질되었지만 노팅엄에선 그야말로 누누 매직을 보여주고 있는데 레비 회장 보고 있누? 솔직히 포스텍보단 내가 더 나은 감독 아니겠누? 뭐 어떻게 노팅엄에 위약금만 지불한다면 내 다시 한번 토트넘에서 일단 더 열받게 하기 전에 해치우긴 했지만 정말 감독님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맨유도 테나를 경질한 뒤 아모림이 부임하기도 전 바니스텔로의 감독 대행 체제에서 무려 3승 1무를 거두었는데 또다시 메이슨 코치님이 대행을 맡더라도 날 경질해봤자 달라지는 거라곤 공격 축구에서 수비 축구로 바뀌는 것밖에 없다는 거 몰라? 이렇다 할 매물도 없는 상황에서 맨시티와 빌라를 연달아 잡아낸 감독을 경질하면 어디 무서워서 부임 감독 이력서라도 낼 수 있겠나? 감독님께서 범인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진범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 전 지난 경기에서 10분 정도밖에 뛰지 않았으니 당연히 범인이 아닐 테고 요즘 따라 유독 부진해 보이는 우독이 교체로 들어온 주제에 설렁설렁 뛰고 있는 비수마 그것도 아니면 슈팅만 했다면 홈런을 때리며 정품 인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 베르너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뭐 3명 모두 죄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진범이라기보단 자범이라 할 수 있지. 범인 찾기에 동참하라는 건 아니지만 설마 감독님도 어그로끈 기르기처럼 저 손흥민이 범인이라는 건 아니시겠죠? 뭐 골을 넣지 못한 게 아쉽긴 했지만 유효 슈팅 2번에 키패스 2번 거기다가 드리블 돌파도 2번이나 성공하며 팀 내 최고 평점을 기록했는데 지난 경기만큼은 제 아무리 손가락에도 자네 범인이라 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진범이 누구란 말씀이죠? 뭐 부상으로 결정한 샬샤리 형이 딱 범인에 어울리는 상이긴 하지만 경기에도 안 나온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건 공백을 만든 부상자에게도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백을 메꾸지 못한 선수야말로 그 죄가 무겁다고 할 수 있지. 특히나 반더벤의 공백을 메꾸지 못하며 이 실점 모두에 관여했던 토트넘의 하얀 다이어 이봐 드라구신 자네야말로 현 시점 토트넘의 구멍을 넘어 실점을 끌어당기는 블랙홀이라 할 수 있지 않겠나? 제2의 다이어라면 또 몰라도 하얀 다이어라니 애초에 다이어 선배는 하얗지 않던가요? 그럼 뭐 하얀 산체스나 하얀 탄강가 아니지 않냐? 덩치 좋은 피지컬부터 떨어지는 센스까지 그 시절 다이어를 연상케 하고 있으니 잘생긴 다이어가 어울리지 않겠나? 다이어 선배 역시 상당한 미남이지 않던가요? 머리를 길었을 당시엔 토트넘의 얼굴마담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던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깐깐하게 굴기는 그럼 뭐 적당히 머리 긴 다이어 이러면 됐지? 적당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머리 긴 다이어란 말은 욕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파 메커노와 김민재에게 밀려 선발로 나오진 못하고 있지만 토트넘 시절에 비하면 나름대로 제 몫을 다하고 있던데 그렇다고 지금의 다이어 역시 절대로 정상급 센터백은 아니며 내가 말하는 다이어는 그 시절 토트넘의 다이어 그것도 나오기만 했다면 호러쇼를 선보이던 토트넘 말년의 다이어란 말이지. 아이 그건 좀 말씀이 지나친 거 아니십니까? 아무리 드라구신이 카라바코의 유로파 리그에서 시작한 지 8분 만에 퇴장을 당했으며 그 뒤로 나왔던 경기에서도 반더벤의 공백을 절반도 메꾸지 못했지만 이제 겨우 22살인데 경험의 차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반더벤은 2001년생 드라구신은 2002년생 두 녀석의 나이 차이가 고작 한 살이라는 거 몰라? 비록 부상이 조금 잦은 편이라지만 반더벤이 빠른 발 하나만 가지고도 리그 정상급 센터백이라 불리는 반면 이 녀석은 이렇다 할 장점도 없이 반더벤은 토트넘에 오기 전부터 분데스에서 이름을 날리던 선수였으며 토트넘에 온 뒤로도 1년이 넘는 시간을 주전으로 뛰었지만 드라구시는 팀에 합류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으며 아직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중이지 않습니까? 완성에 근접한 선수와 성장이 필요한 선수 그리고 주전과 로테이션 멤버라는 차이로 봤을 때 반더벤과 드라구시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좀 있을 거라 보이는데요. 뭐 이 종류부터 차이가 있었으니 두 녀석의 기량 차이가 없길 바라는 건 욕심이겠지만 둘 중 누가 선발로 나오는가에 따라 수비력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니 드라구신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고 싶어도 마음 놓고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어쩌다 한 번씩 경기에 나올 때마다 대빵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 솔직히 말해 드라구신의 경험 부족도 있겠지만 감독님의 전술과 어울리지 않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191cm의 큰 키에 최고 속도 33.5km 센터백 치고는 상당히 빠른 편에 쿨루세스키에 비하면 거의 우사인 볼트가 따로 없지만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린 현재 전술상 뒷공간 커버를 하기 위해선 거의 38km에 육박한 스피드가 필요하며 그게 가능한 센터백이라면 리그 전체를 뒤져봐도 반더벤이 유일할 거라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수비 라인을 내려버리면 그나마 장점인 공격이 무뎌진다는 거 몰라? 반더벤처럼 광속 리커버리가 힘들다면 최소한 로메로처럼 안정적인 수비라도 보여줘야지. 어이 로메로 두 명 모두와 호흡을 맞춰본 입장에서 드라구신의 단점이 속도뿐이던가? 33.5km라면 사실상 토트넘 선수가 아니었다면 단점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지난 입스위치전 첫 번째 실점은 반더벤보단 존슨의 책임이 컸다고 보이며 두 번째 실점 또한 제가 튀어나갔던 탓이 컸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홈맨에서 아쉬운 장면이 여러 차례 있긴 했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옵사 라인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뛰어난 피지컬에 비해 반응 속도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경험을 쌓아갈수록 충분히 개선될 거라 보이는데요. 들으셨죠? 제가 그래도 명색이 미넨과의 경쟁을 뚫고 데려온 선수인데 그저 재능을 갈고 닦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기대만큼 잘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전술이 맞지 않는 문제와 주어진 기회가 적었던 탓도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데 토트넘의 세 번째 센터백 라도 드라구신 정말 실패한 영입일까요? 아니면 조만간 기량을 만개하며 믿고 쓰는 선수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